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애경케미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야, 멋지게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테마가, 한방에 있는 테마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10명 중에 10명이 제약바이오라고 그럴 거예요. 사실이죠. 사실인데, 케미칼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케미칼 테마들이 진짜 한방이 같이 있습니다. 얘네도 진짜 한방 잘 터트리는 종목이고 볼 때 그냥 시원시원하게 지금도 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신고가를 이제 살짝 넘어갔어요. 물론 이따가 주의점이랑 이런 건 다 설명드릴게요. 신고가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더 큰 각도 넘길 수 있을까? 약간 이제 이게 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과거의 케미칼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큰 각을 터트리면서 갔는지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근데 약간 이게 조금 약간 마음에 걸리네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같이 말씀드리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케미칼, 뭐 화학 이런 거죠. 근데 요즘 뭐 화학 관련해 가지고 제일 뜨거운 게 뭐예요? 2차전지, 요즘 2차전지 미쳤잖아.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물론 에코프로도 오늘 좀 찍을까 했는데 이건 나중에 찍어야겠다. 어찌되었든 2차전지 쪽에서 이 전기차 쪽 배터리에 무조건적으로 이 화학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학 쪽도 결국 2차전지 쪽이랑 연관이 돼서 좀 터트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간 이슈들은 뭐 여러분들 이거를 뭐 매매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보시면 얘네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트륨 배터리 때문에 움직이는 거 있는 거거든요. 좀 이거는 봅시다. 어찌되었든 종합적으로 리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중국의 CATL이 이게 그 정확하게 이름이 뭐였다 닝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역시 중국어는 좀 어려워요. 기억이 좀 듣고 나도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이게 닝 뭐였는지 한번 쳐보세요. CATL이라고 치면 나오니까. 근데 그냥 CATL이라고 부를게요. 여기 중국 CATL이 이 지금 나트륨 배터리, 가성비 나트륨 배터리를 공개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세계에서 2차전지 최대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나트륨 배터리 납품을 좀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애경케미칼도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이게 나트륨 2차전지용 소재인 PAC2랑 그리고 나트륨 2차전지 또 소재 중에 또 하나가 또 이 MPACT라고 이 라인업이 있거든요. 제가 제약바이오 할 때나 이런 2차전지 쪽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발음이 어렵고 용어들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참 말이 자꾸 꼬이네요. 어찌되었든 이게 PAC2랑 MPAC2 이런 제품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나트륨 배터리로 관련이 당연히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 전 세계 또 최대 업체 중에 하나인 중국의 CATL이 나트륨 배터리를 가성비 나트륨 배터리를 공개를 하겠다라는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납품을 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로 붙어가지고 지금 애경케미칼도 엄청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좀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화학 쪽에서 배터리 쪽이랑 결국 연관이 돼가지고 지금 터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좀 그냥 분석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너무 깔끔해. 근데 요즘 이제 2차전지 애들 관련주 애들 뭐 전기차 관련주 애들이 진짜 재무가 너무 깔끔해요. 확실하게 이 성장기에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모습들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최근에 지금 2020년도서부터 우리 솔직히 그전에도 당연히 뭐 전기차 이런 것들 관련주 테마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터진 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코로나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처음에 터지고 나서 20년도서부터 랠리 보여주면서 처음에 그 당시에 뭐 SK 이노베이션 뭐 LG 화학 뭐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지만 뭐 이런 것들이 처음에 대장급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딱 시대를 끌어주고 약간 이 대시대가 2차전지 대시대가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막 움직이고 이번처럼 에코프로도 나오고 막 이런 식이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 너무 깔끔하잖아요. 100점이에요. 100점. 이걸 100점이라고 안 하면 진짜 다른 종목들은 진짜 다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없어진다라기보다는 다 진짜 완전 낙점이죠, 낙점. 근데 이 정도면 100점 중에 100점이라고 그냥 봐도 되는 거죠. 솔직하게 이 재무적인 부분들로 미루어서 봤었을 때 이 정도라면 충분히 펀더멘탈을 바탕으로도 물론 재무를 좀 선반영해서 사실 이 기술적인 것들도 움직이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 추이가 계속된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신고가도 지금 넘어갔겠다. 요 구간에서 계속 흐름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보율 2,900% 완전히 미쳤네요. 부채 비율은 당연히 69%면 굉장히 낮고 너무 깔끔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이 정도라면 이런 흐름을 끌고 나가고 더군다나 성장기에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토대로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신고가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서 재무는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메인, 이제 저의 메인인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되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 흐름상은 뭐 이각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급격하게 각도를 좀 틀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전 반영이 돼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고가 라인 돌파가 나왔죠. 케미칼한테 하나가 제가 아까 기대를 한다라는 게 한방이 있다. 그 한방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한방이 아니라 진짜 미친 한방이 나오거든요. 신고가 넘어가면서 잔뜩이나 신고가는 사실 위에 매물이 없잖아요. 그냥 치면 치는 족족, 사면 사는 족족 그냥 쭉쭉 칠 수가 있어요. 위에 떨어질 물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기껏 해봐야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 수익 실현하는 물량 정도는 나와도 앞전부터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력적으로 치는데 거기에 케미칼자까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를 딱 넘어갔는데 훨씬 더 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각이 큰 파동인데 이 큰 파동을 원래 보통 한 방에 잘 못 넘기는데 이미 넘어는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힘을 붙여서 그냥 그대로 연결시키면서 이 파동만큼 더 넘겨버리지 않을까? 이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시들을 보여주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선 SK케미칼이었어요. 2020년도 당시였죠 아마 SK케미칼. 제가 솔직히 이때 당시에 좀 솔직히 이건 좀 너무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이각 한 방에 못 넘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신고가 이렇게 돌파가 나왔어요. 여기 선 하나 그어놓고 할게요. 여기가 이제 신고가였어요. 이 당시로 보면은. 그래서 맞죠? 여기 조금 지워드리고 좀 더 정확하게 그려드려야 되니까 치우고 여기 있다. 여기다 딱 정확하게 그려놓고 제가 이 당시에 보고 있었거든요. SK케미칼을. 근데 우선은 사실 여기에 되게 특이하긴 했어요. 원래 보통 이런 식의 움직임 잘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거리량 뽑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크게 가려고 준비 중인 느낌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각 자체가 너무 크니까 26,000원짜리가 85,000원까지 가는 이 파동을 그대로 넘기면 저는 이제 이 파동을 항상 다 넘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각을 계산했는데 말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큰데 이 정도 되는 종목이 이걸 한 방에 넘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짝 의구심을 풀었죠. 돌파가 나올 때도 보니까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솔직히 너무 높다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이걸 이렇게 만든다고? 진짜로 이게 연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파동의 값, 이 정도 크기의 파동값을 그대로 넘기면서 여기까지 분출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신고가를 결국에 돌파를 시키면서 케미칼 종목들은 한 방이 원래 있는데 넘어가면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지금 그림이 좀 다르긴 해요. 그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애경 케미칼도 지금 이제 돌파한 이 정도 위치라고 우선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으로 미루어서 봤었을 때 이 각을 한 방에 넘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비단 SK 케미칼뿐만이 아니라 케미칼만 들어간 애들, 뭐 그린 케미칼도 좀 생각난다. 그린 케미칼 이런 애들도 결국에는 얘가 이제 그나마 조금 비슷한 각인데 이 정도 만들었던 각을 결국에 돌파만 시키면은 여기서 돌파를 시켰잖아요. 시키면 보통 여기서 지저분하게 보통 움직이다 무너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그냥 깔끔하게 미친 듯이 랠리를 펼쳐주면서 이 정도 파동을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더군다나 신고가니까 더 크게 갔죠. 그래서 이게 약간 케미칼 종목들은 원래 이래요. 이게 한 방이 진짜 몰아치기 시작한다? 미친 듯이 친다. 그래서 제가 케미칼 종목들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더 케미칼인데 애경 케미칼도 진짜 지금 신고가 돌파한 이런 라인인데 여기서 추가차 치면서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케미칼 뭐가 있나요? TK 케미칼 이런 것도 있나? 네, TK 케미칼 있네요. TK 케미칼도 한 방이 있네. TK 케미칼도 보시면 넘기면 오히려 이 그림이랑 좀 비슷하네요. 애경 케미칼은 굳이 따지자라고 하면 이거랑 좀 비슷하네. 여기서 지금 넘어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신고가랑이 딱 넘어가고 나서 지금 이 정도 모아놨었던 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넘겨버린다고요. 이게 너무 쉽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쉬지도 않고 지저분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넘어가면 그냥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 정도 파동이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간다. 비슷하잖아요. 애경 케미칼도 이런 그림이랑 지금 애경 케미칼 다시 이 그림이랑 결국엔 지금 터지기 전에 박스권 치면서 이 그림 잡고 있는 그림이랑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각을 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이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또 하나 더 있나? JC 케미칼, JC 케미칼도 있다. 네, JC 케미칼도 올라가면은 얘는 조금 덜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했네. 얘도 박스권 좀 치다가 여기서 좀 찔러보고 하다 결국 진짜 돌파하게 나오니까 한 발씩 슈팅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케미칼 종목들은 한 방이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기대 요인이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짝 힘싸움 하다가 돌파하기 좀 나온 시점에서 힘싸움 그렇게 길어지지 않고 여기서 추격타만 쳐주면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이 전체 큰 각까지는 몰라도
이 정도 각은 넘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추가타로 이제 거리량 좀 많이 뽑고 앞전에 있었던 물량들 한번 받아보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바로 조금 쉬었다가 양봉 크게 말면서 돌파항만 만들어지면 저는 이 각을 넘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20%짜리 파동이니까 대략적으로 18,000원 기준으로 120% 잡으면 한 38,000원부터 한 4만원 정도까지, 지금으로 또 2배 정도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정도까지도 다음 목표가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추가로 터지면 다음 목표가는 저는 한 4만원, 38,000원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서 우선 재견이긴 하지만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렇게 좀 보시면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근데 우선 위험한 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마음이 하나 좀 걸린다. 아니 이거 케미칼이라 기대되고 신고가라서 탄력적으로 더 붙어줄 것 같은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이게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거예요. 갭을 그렇게 띄워놓으면 좋지는 않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 갭이 좀 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약간 메워주고 갔으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설명은 드려요. 저 뭐 제 채널 자주 보시는 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딱지 앉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진공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죠. 건물을 쌓는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게 건물을 쌓는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여기에 이게 약간 비어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건물이 그냥 순간적으로야 이게 살짝 대충 걸쳐놓고 쌓아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거워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대로 뭐 시멘트를 넣어놓고, 제가 뭐 건축 전문가는 아니라 사실 뭐 그런 전문 용어들이 있는 건 모르지만 그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에 골조들을 잘 넣어놓고 기둥도 튼튼하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 시멘트도 꽉꽉 채워놓고 제대로 해놔야 이게 위로 쌓으면 쌓을수록 무게는 무거워질 건데, 그게 정확하게 좀 작업이 돼 있어야 이게 안 무너뜨리고 올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약간 여기 비어있는 걸 못 메워준 게 지금 마음에 좀 쓰입니다. 이게 조금 쓰여서 이게 케미칼이라 기대는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에 좀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실패하면은 여기까지 메워주고 다시 가야 될 가능성도 지금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 이게 좀 리스크 요인이다. 될 수 있으면 메워주고 갔으면 좋겠지만 결국 얘가 지금 한 방 먼저 더 크게 친 다음에 나중에 무너뜨리는 그림으로 가면서 메울 거냐. 우선 이거 띄워놓은 거는 거의 제 경험상 90% 이상 확률로 메웁니다. 우선 이거는 제 경험이니까 알고는 계시고, 그래서 지금 눌렀다가 메울 거냐, 약간 이 가능성 때문에 마음에 걸려요. 아까 SK케미칼도 기억이 난다. SK케미칼도 보시면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두 눈으로 보는 게 빠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 신고가 돌파해줄 때 밑에 비어있는 구간이 없어요. 그냥 꽉꽉 채워놔가지고 아주 건물을 튼실하게 지어놓은 상황에서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여기서 중간에 한번 이 부실 공사를 했죠. 약간 삥땅치기를 했다라고 봅시다. 삥땅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슈팅을 쏴줄 수 있어요. 쏴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탄력을 나중에는 더 무겁게 쌓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올려놓고 더 무겁게 쌓기가 힘드니까 하다가 결국에는 메우러 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비어있는 구간이 여기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결국엔 메우러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단 이 문제뿐만, 이 SK케미칼뿐만이 아니라 전 종목 공통으로다가 이런 종목들이 이런 게 뜨면 메우러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지금 애경케미칼이 신고가부터 돌파를 해줬으니까 한 방 더 치면서 우선은 슈팅까지 보내놓고 나중에 이걸 무너뜨리면서 메워줄 거냐. 어쨌든 각은 이렇게만 타도 신고가 라인까지 갔다가 떨어져도 상승 파동이 유지 중인 거니까.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이런 데는 원래 변동성이 심하고 힘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돌파했다라고 바로 보기보다 이격을 벌려줘야 되는데, 힘싸움 좀 하다가 다시 탄력 죽으면서 이렇게 딱 무너뜨리면서 박스권 좀 치다가 찍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바로 먼저 쳐주는지, 여기서 약간 무너지려고 하다가 이탈이 나오면은 그때는 여기 찍고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찍고성 다시 엠파로 다시 보낼 건지, 요 기로에 좀 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기대는 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이 리스크 요인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애경케미칼들은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대처를 좀 잘 해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뭐 재무 좋고 테마 좋고 그 다음에 올라갔었을 때 이 신고가고 지금 플러스 케미칼 종목이고 이런 부분들 봤었을 때 분명히 크게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내포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걸리니까 눌렀다 가는지 바로 가는지 반드시 확인하셔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눌렀다 가든 이번에 가든 다음 목표가는 한 38,000원 이 정도까지도 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점, 그 점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릴게요. 우선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최근에 잡았던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조금 더 다시. 이게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좀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 뭐 제가 그냥 리뷰 이렇게 하는 거니까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16,000원. 요 16,000원 깨지면 이거 밑에까지 찍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요 위까지는 계속 위로 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16,000원 깨지는 순간 탄력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다 메워주고 밑에서 그림 다시 잡고 크게 횡보 구간 쓰다가 다시 넘기겠다는 얘기니까 요 16,000원을 기점으로 밑으로 찍고 갈 건지 위로 바로 갈 건지를 선택을 하셔서 기준으로 점으로 삼으시면 된다. 요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까지 다 드렸고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